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0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6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을사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일진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부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5일이고요. 내일이 망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민년 을사월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고, 내일 망종 전까지는 을사월이라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이 망종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을사월에서 이제 병우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 기라고 하는 일간이 되는데, 기는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무토가 바로 양토라고 하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성질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높고 넓은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고항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 내지는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의 같은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면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 자체가 비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땅이 얼어서 추워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뜨거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됐다. 수화의 기제가 매우 중요하다. 수화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는 땅이 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개수는 땅이 너무 더워지거나 또 너무 건조해져서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토인, 음토인 기토에서도 똑같이 병화, 개수는 매우 중요한 존신이 됩니다. 수를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 화를 대표하는 것이 병화인데, 만약에 병화,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뭐 정화 임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이 병화하고 개수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기토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 기토라고 하는 텃밭 같은 곳에 내지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따뜻한 햇볕을 받아야지만 잘 자랄 수 있고, 기토 스스로도 화를 봐야지만 땅이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으면 바싹 말라버리게 되면 그 땅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 또한 병화, 개수, 수화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크게 쓰인다.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고, 땅이 흙이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해지고 막히는 울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목에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난다라고 보는데,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토인 양토와 달리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즉 전원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에도 막히거나 이럴 정도까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토도 간목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써야 될 때만 간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 5, 미월에 기토일간이 무토 투출하는 경우에는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기토일간이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음토인 기토가 양토인 무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목을 예외적으로 쓴다. 단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상황에 따라서 화분에 화초가 심어지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도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간목을 이용해서 화분에 내지는 전원에 곡식을 심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제 여름이죠, 여름.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는 것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하가 되면은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봄에서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오미월은 이제부터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뜨겁고 온하고 건조한 시절이 되면서 화가 굉장히 왕한 그러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한 가지 화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생토해서 당연히 토도 같이 왕해진다. 화생토해서. 그리고 포태법 자체도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병화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 되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걸록격이 돼서 무토 병화가 모두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정화가 4월에 태어나도 기토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한다. 즉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이 지는데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는 무토는 왕하게 되면 울체가 되기 때문에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그렇게 울체될 정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를 먼저 써서, 이 개수를 쓰게 되면 아무리 기토 자체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 하더라도 여름에 비가 계속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토 또한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에 기토는 먼저 개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 이 개수 가지고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간목은 필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생각하시면 돼요. 인월, 묘월에 심어 놓았던 그러한 곡식이라든가 화초가 지금 4월에 꽃이 몽실몽실 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연상해 든다라고 하면, 일단 간목은 차치하더라도 뭐는 있어줘야 된다. 그 기토도 윤토해줘야 되지만 그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화초도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게 된다. 또 4월에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못하죠.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4월에 뜨거운 열기도 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왕해서 화토가 왕하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수인 개수, 뭐라고 했습니까?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염렬해지게 되면 반드시 저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우려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저 개수를 갖다가 수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뭐 천간으로 경금이라든가 천간으로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개수 같은 경우는 신금을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우로수로서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음하는 것을 좋아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지로 있는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 축, 삼합을 형성했죠. 해금이 되어가지고 금수가 왕량해지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4월이라 하더라도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금수가 많아서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이때는 별도로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오히려 반대로 따뜻한 병화가 기토를 생조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오늘 격국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명식,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사화는 체음이죠. 원래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용양의 저 사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화가 된다. 음대 양이 되죠.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면서 저것은 인성이죠. 화생토가 되니까
인성이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오늘같이 음대양이 된다라고 하면 저것은 정인격이 됩니다. 물론 걸록격에 준해서 준걸록격으로 보면 되는데,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는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간이 임간월에 임간지에 해당되는 월령에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무토 4월은 걸록격이라고 하지만, 기토 4월은 굳이 만들어서 준걸록격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인격으로 하되, 화토가 모두 공이 왕하기 때문에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신왕하면 관사를 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음토인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관사를 치용하기보다는 항상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데,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남방, 특히 이 여름에 화가 왕한 계절에는 전원이 모두 물이 없게 되면 한전이 된다라고 하죠. 한전. 가뭄이 되면 논밭이 말라서 바싹바싹 말라서 생기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개수를 먼저 쓰고 상황에 따라서 병화를 아울러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인목을 봤는데 불필요한 게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인목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느냐,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수가 있느냐 없느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없는 물이 없는 나무는 말씀드렸지만 목분비회라고 하죠. 목분비회가 돼가지고 불을 생하고, 불이 더 강해지게 되면 더욱 건조해지고 기토는 더욱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 을목은 인의 뿌리를 둔 을목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7살이기 때문에 7살이죠. 저 7살이 있으면 무조건 사주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기토가 인목이라든가 간목을 보면 화초와 같은 개념이지만, 기토가 을목을 보면 저건 잡초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밭에다가 깻잎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오이를 심어놨는데 그 안에 이상한 잡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있게 되면 내가 키우는 작물들이 영양가를 걔가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잡초는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뭐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겠지만, 얘는 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기토를 윤토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수가 있게 되면 얘도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얘를 생주해주게 되면 얘는 다시 나를 극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는 별도로 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수가 임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용도가 없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가 되죠. 자, 만약에 저것이 미토였다라고 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 토는 어떤 토다? 축토는 습토이지만 미토는,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죠. 특히 4월에 원래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4옴이 남방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화기가 더욱 강해지게 되는데, 오가 없더라도 사하고 미 사이에 협례라고 하죠. 협례가 돼서 오가 끼어져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거는 준방합이 돼가지고 열기를 더욱 건투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미토가 오면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축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하고는 달리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고, 축 안에는 개수까지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임수가 여기에 뭘 할 수 있다?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사화를 끌어당겨서 사축, 회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유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사중에 있는 경금이 습토를 보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의 세력이 조금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의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축토하고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이러니는 뭐다? 임수가 있어서 좋긴 한데 을목을 생하는, 그저 하나는 얻었죠. 조우하는 개념. 기토를 윤토하는 두 가지의 이름은 얻었지만, 을목을 생했는데 이 을목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토 입장에서 을목의 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딱 눈에 띄죠? 예, 칠살, 예, 정관,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됩니다.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뭐 그닥 좋다라고 보지를 못하겠고요. 둘 중에 하나를 제거시켜야 사주가 탁해지지 않는데 관성도 하나를 제거시키지 못하고 을목도 제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거시킬 것은 얘를 제거시키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얘를 제거시켜서 좋다라고 하는 좋을 것도 없는 것이 기토가 자꾸 얘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것이 있는데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도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관살혼잡이 되고요. 뭐 자수가 있는 것은 크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뭐 자축 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습토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뭐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관살혼잡의 월간에 있는 을목은 병이 되는 것이고요. 을축시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관살혼잡은 아니더라도 을목 두 개가 인의 뿌리를 뒀고 수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여름에 논밭에 인목이 있으니까 뭐 작물도 좀 심어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있어서 사중에 있는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을목이 있으면 이제 이 을목이 일간 기토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목생과 화생이 돼서 살인상생은 되는데 이거는 좀 살인상생 된다 하더라도 뭐냐면 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수가 좀 고갈되는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운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뭐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정묘시는 좋지 못하겠죠. 정묘시가 되면 역시나 관살 혼잡은 아니다 하더라도 목이 다시 묘에 뿌리를 둬서 더 생왕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병인은 그래도 병화가 능히 화살을 할 수 있지만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습목 같은 경우가 생하게 되면 오히려 정화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생을 하는 거하고 정화가 기토를 생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무진 같으면은 이거는 용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토는 간목을 쓰는 얘는 극히 드물다고 했는데 4월에 화가 왕할 때 축토 진토까지 보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일간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무토를 기준으로 해서 용시를 취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도수지만 먼저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거하고요. 수로서 목을 도와주는 그러한 국세로 가는 것이 좋은데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을목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은 이 많은 토를 갖다가 제거할 힘이 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수목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4월에 토가 너무 태중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좀 단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관이 살을 제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금으로 얘를 제할 수 있습니다. 뭐 오화가 있어서 기토의 뿌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금이 있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축에도 뿌리를 둔 경금이기 때문에 목을 제하고 수를 생할 수 있는 뭐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신민시가 되면은 식신인 신금이 있어 을목을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축 미충이 되게 되면 임수가 뿌리를 간신히 뒀던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매몰되기 때문에 경호시에 비해서 신미시는 별로 용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 특히나 기토는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튼튼하게 이렇게 올라서 버리면 임수는 기토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기토 타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토가 일간일 때는 임수가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기토 일간이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 타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수동류라고 보는 거예요. 사수동 그리고 특히 기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작은 습니와 같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진흙과 같기 때문에 물이 많게 되면 개수가 아닌 임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큰 강에 기토가 있은들 그 큰 강물의 힘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잘 쓸 필요가 있는 게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을목이 아닌데 등락개갑은 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정화인데 월간에 간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연간에
뭐 을목이 있어. 그걸 가지고 또 등락개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공부를 안 한 사람, 하다가 만 사람이거나,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거나, 아예 안 한 사람이가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을목일간이 약한 경우에 간목을 봤을 때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도 일간이 간목이고 을목을 봤는데도 또 등락개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개뿔 아닙니다. 일간이 을목이고 을목이 일간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보는 경우 등락개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간이 기토면 기토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왜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걱정하냐고요. 그죠? 기토일간이 임수가 많아져서 사수동료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아 보셔야 돼. 일간이 무엇인가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상황을 살펴봐야지, 지나가는 행인을 기준으로 해서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잘못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신 같은 경우에는 기토탁임보다는 일간이 수에 의해서 파극돼 오히려 기토탁임이 아니라 사수동료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망종, 오늘 마지막 을사월 기축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망종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